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바로 말씀드렸던 술트룩스 이경일 대표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우, 오랜만에 정말 오셨습니다. 네. 더 젊어지셨어요, 이렇게. 저는요, 네. 혼을 갈아놓고 너무 너무 좋아. 저희는 AI가 없어가지고 다 사람 손해야 됩니다. 지금 AI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AI 쪽에서. 사실. 그렇죠. 어. 제가 인공지능 관련된 일을 시작한 지가 30년 됐거든요. 네. 지난 1년이 지난 30년보다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와. 네, 그 정도 엄청난 변화하고 있었고, 예, 또 저희 회사가 인공지능 하는 회사니까 더더군다나 더더군다나 완전 전쟁터입니다. 사업 잘 되시는 거죠. 그렇죠. 회사 사업 규모도 커지기도 했지만 또 예. 위기의식도 엄청나게. 뭔가 커지죠. 변화에 우리가 발맞춰 가고 있느냐.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가 상상하는 속도 이상이니까 예, 그걸 또 쫓아가면서 또 저희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둘을 그렇죠. 동시에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뭐 국내에 있는 AI 기업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솔직히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챗GPT가 너무 대단한 것 같고 또 구글도 막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막 AI를 본격적으로 내놓으니까 여기서 한국의 기업들이 살아남을 구석이 있을까? 그냥 저 거대 AI에 그냥 다 그냥 통합돼 버리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더군요.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거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텍 자이언트들이 예. 거대 시장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먹는 트렌드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규모의 경제이면서 동시에 사실은 조금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사람 말을 배운다는 게 한국말 따로 배우고 일본말 따로 배우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인류의 언어 전체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식이라는 거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의미로 보자면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훨씬 유리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서 찔러대야죠. 요만큼은 내 거야. 그렇죠. 방법을 찾고 예. 뭐 우리 여태까지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살아온 거니까요. 그런 방법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AI 좀 배워보려고 모셨는데 진짜 뭘부터 배워야 요즘 AI를 저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 1년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네. 하는 거를 약간 기술 얘기이긴 해요. 저희 네. 언더스탠딩이니까 공부를 좀 하는 공부 시간이니까. 좋습니다. 네. 근데 기술 얘기도 있는데 그 기술이 진짜 어려운 기술은 아니고요.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자료 화면 잠깐 좀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예. 이게 기계학습 모델에 관련된 지난 뭐 길게는 15년간의 트렌드거든요. 이렇게 예. 보시면은 보시는 가로축이 연도죠. 2005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고 세로축이 파라미터 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공지능 뇌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저희가 좀 배워서 합니다. 이제 네. 뉴런이 많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네, 네. 거잖아요. 정확히 표현하면 뉴런보다는 우리 뇌에 있는 시냅스의 개수가 예. 파라미터랑 비슷해요. 네. 근데 지금 제일 큰 인공지능이 평균 인간의 시냅스 개수의 한 10분의 1 정도예요. 인간 한 명에. 아직도 인간한테는 안 되네요. 예, 예. 뭐 파라미터 개수나 사이즈로만 보면 그렇기는 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지구상에 그런 존재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이 가정을 보면은 알파고 나왔을 때에 비해서 뭐 GPT-2, 3, 라마 뭐 등등 하는 거 보면 여기 세로축을 보면 한 칸이 10배씩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가 되오고 이런 사이즈를 키우는 그러니까 뇌의 크기를 키우는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관심 갖게 봐야 될 거는요. 예. 올해 한 해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뇌, GPT-4라든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인공지능 뇌는 중국에 있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예. 근데 그런 거를 만드는 거 말고 더 작은 뇌를 많이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뇌를 만드는 경쟁이 따로 있고요. 예. 작은 뇌를 효율성 있게 만드는 거를 하고 있는 거죠. 작은 뇌는 유리한 게 뭡니까? 큰 뇌가 좋을 것 같은데요. 큰 뇌가 어쨌든. 좋기는 한데요. 작은 뇌는 예를 들면 이래요. 삼성전자 같은 거다. 그러면 예. 삼성전자에서 큰 서버나 클라우드에서 도는 게 아니라 휴대폰 위에서 도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죠.
그런 걸 이제 on device AI, on device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그래요. 예. 네, 그래서 휴대폰 안에서 돌리기도 하고 아하. 시계 안에서 돌 수도 있는 거고 아하. 뭐 이런 형태의 작은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큰 거 하나가 아니라 작은 거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얘네들끼리 협업을 하거나 협력하도록 하는 형태의 고민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기기학습과 관련돼서 큰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작은 거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갖고 구석구석 쓸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이미 80년 전에 인간이 비슷한 걸 했었어요. 병렬식 컴퓨터. 아니요. 아닌가요? 자료 화면 또 보시면 컴퓨터 쪽은 아니고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예. 핵폭탄 실험할 때도 비슷했어요. 우와, 이게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로 우리 얼마 전에 영화도 있었지만 1945년에 트리니티라고 하는 실험이 있었잖아요. 예. 핵폭탄 실험. 네. 여기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10킬로톤 정도밖에 안 되는. 네. 근데 10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서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거의 뭐 대한민국의 한 3분의 1을 날려버릴 정도에 해당이 되는 핵폭탄 실험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전 세계에서 테스트 모라토리움이라고 우리 이제 실험 그만하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핵실험을. 근데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에서 또다시 이제 막 핵실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핵폭탄을 점점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소형화하는 실험을 많이 해요. 아하. 전략적 핵도 만들기도 그렇죠. 하고 예. 또 핵 발전소를 만들기 위한 것도 하고 어. 예, 그다음에 더 수송이 유리하면서 여러 개를 쪼개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드는 것도 하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전체 실험하는 걸 보면 핵폭탄 실험하는 패턴 느낌하고 인공지능에서 모델을 만드는 느낌이 뭔가 이상하게 비슷한 거죠. 아하. 그리고 이 아까 핵폭탄 모라토리움에서 이제 중지하자 실험을 예. 올해 여름에 똑같은 연판장 돌리는 게 있었거든요. 이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니까 인공지능도 이제 속도 조절 좀 하자. 속도 조절하고 실험하는 거 멈추자. 네.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는 회사를 또 차렸죠. 예. 예.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자면 여전히 1년 동안에 더 큰 뇌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전 세계 기술자들이 들러붙었는데 예.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는 핵폭탄처럼 작은 거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가 굉장히 커진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재미난 혁신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 네. 뭘까요?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 것 아, 같은데. 나 핵폭탄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뒤에 나올까봐 제가 좀 아니에요. 참겠습니다. 뭐 네.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음. 인공지능이 위험하다고 하는 그 네. 근저에 있는 논리들은 인공지능이 제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폭로도 있지 않습니까? 얘가 아무래도 자아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인공지능이 자기 혼자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그럼 어쩌나 인류는 멸망하는 건가 이런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거는 말이 되는 말이 걱정일까요? 되죠. 말이 되는 걱정이기도 하고요. 뒤쪽에 큐스타 얘기를 잠깐 좀 할 거예요. 요즘 예. 관심이 굉장히 많고 내년도 핵심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 아, 그게? 예. 큐스타를 포함해서 자율형 에이전트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내년도에 가장 핫한 주제일 텐데요. 근데 어쨌든 그 두려움에 해당이 되는 게 사실은 저희 세대는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 때 있었던 핵폭탄도 똑같았거든요. 과연 인간이 이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선한 데 사용할 수 있을까? 또는 우리가 그 핵 분열이 일어나거나 핵 융합이 되는 어떤 단계에 올라가면은 과연 그 발전 속도나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 이제 모멘트에 해당이 되는 게 진짜로 지금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지금 네. 근데 저는 약간 낙관주의자라서 우리가 분명히 대응하고 우리가 그거에 적응할 수 있다라고 믿는 편이긴 하지만 예.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충분히 많이 있는 거죠. 근데 핵은 사람이 눌러야 터지는 거지만 예. 네. 인공지능은 우리가 걱정하는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이제 사람을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은 그러니까 대응을 하기 위한 준비 중에 하나가 킬 스위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얘 죽여버리는 거예요? 킬 스위치? 스위치는 이렇게 버튼 큰 거 하나 있어서 네. 뭔가 작동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탁 누르면은 얘가 죽어버리는 멈추는 멈춰버리는 아. 그래서 그렇게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는 대비도 해야 된다라는 제 의견들도 많이 있죠. 어. 근데 어쨌든 그러네, 지금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를 한다라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거에 예. 대한 두려움보다는 현재 있는 인공지능이 거짓말도 많이 하고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냐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현재는? 훨씬 크긴 예. 하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지능 중에서도 가장 핫한 거는 생성형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렇죠. 그 생성형 인공지능은 대부분 다 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이 돼서 발전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저희는 거대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가장 문제가 큰 요소 중에 하나는 hallucination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네. 환각 현상에 환각 해당이 현상. 돼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는 아니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잠깐 또 지금 AI가 뭐하고 싸우는지를 보면 이거 수학 아니니까 예. 마음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네네. 같아요. 모든 초거대 언어 모델이나 챗GPT가 됐던 바드가 됐던 오늘 얘기하는 제미나이가 됐던 예. 공통 특징들이 똑같이 있어요. 음. 그 첫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거는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걸 써요. 그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글을 쓰거나 할 때 더 중요한 요소들을 더 잘 관찰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특정한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냥 병렬적으로 똑같이 보는 똑같이 게 아니고. 보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옛날에는 그냥 병렬적으로 보면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인간하고 똑같이 중요한 거나 중요하지 않은 걸 다 배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예. 까먹죠. 그렇죠. 예. 예. 다 모두를 똑같은 동등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별로 안 중요한 건 좀 까먹고 중요한 거는 잘 이제 기억도 하고 네. 다른 정보하고 연결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예. 알고리즘이 바로 이 어텐션 알고리즘이에요. 주목한다는 뜻이죠. 네. 그 주목하는 뭘 주목하는지도 스스로 발견하는 스스로 발견해요. 스스로 학습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지난 1년간 동안에 거의 인공지능 중요한 요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제미나이가 됐던 뭐가 됐던 다 이거에 기반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또 다른 공통점은 뭐가 있냐면 바로 인공지능은 학습할 때 모든 데이터나 정보를 벡터로 바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문서 100페이지줄을 주잖아요. 네. 그럼 그 100페이지 문서를 1000차원, 2000차원에 있는 숫자로 돼 있는 벡터 데이터로 변환을 해요. 0, 1로 어쨌든 바꾼다. 그렇죠. 0일인데 그 0일이 방향과 거리를 가지고 있는 아, 음. 벡터로 변환을 하게 돼요. 음. 굉장히 고차원에. 그리고 인공지능은 개를 학습을 하거든요. 예. 그게 인공지능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그래서 얘가 이제 환각 현상을 느끼고 거짓말을 하게 돼요. 왜요? 벡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 관계가 깊어요. 어. 벡터를 차원수를 무한대 차원으로 늘리면 좋은데 예. 그러면 연산하는 수학이 너무 복잡해지고 방대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절하게 타협을 해요. 우리 1차원, 2차원이면 선이고 뭐 2차원이면 그렇죠. 면이 되고 예, 3차원이면 뭐 이렇게 공간이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500차원, 1000차원 이렇게 돼도 어. 10,000차원, 100,000차원보다는 정보 전체를 표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벡터로요. 그러니까 적당히 저희가 합의를 하게 되니까 문서로 돼 있거나 그림으로 돼 있는 거를 벡터로 바꿀 때 예. 정보가 왜곡되기도 하고 아. 또 저희 표현으로는 추상화된다 그러는데 개념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상세 정보를 잃어버려요. 완전히 그대로 학습하지 못하고 네. 어쨌든 숫자화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뭔가 이게 축약, 생략 이런 게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개념화된다 그래요. 음. 개념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도 개념화한다고 사랑이 뭐야? 그러면 사랑은 아름다운 거지, 행복한 그렇지. 거지. 어. 이게 개념화거든요. 예. 네. 나머지는 버려. 나머지 버리는 거예요. 피곤한 거 버려. 버려. 근데 그게 이제 차원이 높아지면 개념이 복잡한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단순화되면서 그렇게 학습된 게 또 문장을 생성하거나 말을 할 때 거짓말을 하죠. 예. 놀랍게도 그래서 숫자로 변환을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숫자들이에요. 숫자들. 그래서 제미나이뿐만 아니라 예. 챗GPT-4도요. 숫자가 제일 많이 틀려요. 숫자가 오히려 숫자가 틀린다고요? 오히려. 숫자가 제일 심플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요, 그게- 0, 1로 하면 그 제일 명확하잖아요. 걔는 정기적 신호가 아니라 문자 1, 0이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예를 들면 100만 단위 숫자가 있다 그러면 그 100만 단위 숫자를 끝에 단위 1단위까지 있는 걸 그대로 벡터로 변환을 못 하는 거예요. 벡터가 어텐션과 벡터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서.
아닙니다. 그거는 어텐션은 그 알고리즘의 형태이고요. 예. 벡터는 데이터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형태를 바꿀 때 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문제가 이제 확률 통계적으로 얘는 공부를 하거든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오토 리그레션이라 좀 어려운데 말을 생성할 때 나는 너를 그러면 안 대표님 다 무슨 생각이나요? 나는 너를 사랑해, 미워해, 뭐 미워해, 그런 거. 좋아해. 근데 나는 너를 사랑했지만 그 다음은 또 뭐가 나왔어요? 사랑했지만 지금은 점점점 점점 계속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챗GPT나 바드던 모든 엔진은 말을 생성할 때 말을 해가면서 그 다음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 문장상의 확률로 제일 맞는 걸까 하는 네. 것들을 주사위를 던져요. 예. 근데 그 주사위 던지는 과정에서 거짓말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 관심 많이 받고 있는 제미나이가 됐던 바드가 됐던 챗GPT가 됐던 한국의 클로바 X가 됐던 저희 회사에 있는 루시아가 됐던지 간에 이 공통적인 알고리즘을 따르기 때문에 이제 환각 현상이 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실시간 정보로 확인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파라미터 개수를 더 늘리기도 하고 벡터를 예. 더 늘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이즈를 점점 키우는 거죠. 음. 근데 사이즈 키우는 걸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걸 과학자들이 알기 때문에 이제 사이즈를 키우면서도 동시에 적정한 사이즈에서 얘가 더 똑똑하게 만들 방법은 뭔가를 고민하고 있는 게 지난 1년이었다고 보셔도 될 것 키우면 같아요. 키울수록 똑똑해지 정확해지는 거는 당연하겠네요. 그게 효율적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그렇죠. 있는 근데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정확하세요. 안 대표님 말씀이 정확하신데 예. 그러니까 크기를 우리가 10배를 키우면 10배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요. 예. 예, 한 10%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셈이죠. 네, 아. 100배 더 크게 만들면은 데이터 학습은 10,000배를 더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드는 건데 똑똑해지는 거는 한 1.3배, 4배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상업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거죠. 돈을 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지난 1년 동안에 어떻게 효율적이면서도 어떻게 의미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냐 하는 걸 연구를 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답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풋 대비 아웃풋으로 ROI를 어떻게 끌어올릴 건가. 아, 그러면 지금은 AI는 진짜 상업화된 AI의 이제 막 시작점이군요. 시작점인 거죠. 이제 돌아가기 지금까지는 연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할 수 있었다면 네. 이제는 AI가 이제 적절한 효율성을 찾아서 이만큼 투입했을 때 이만큼 나올 수 있는 상업화 비즈니스화하는. 그렇죠. 그게 이제 올해가 그거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다면 아마 내년도에는 그 이제 전쟁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 사용자의 지갑을 열도록 할 것인가. 아하. 그리고 여태까지 사용자가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임팩트를 줄 건가. 예를 들면 그런 걸 우리가 모멘트란 말을 붙이죠. 예. 아이폰 모멘트 같은 거. 그렇죠. 네, 아이폰 딱 가지는 순간에 예. 저도 많이 혼났어요. 예. 침대에 앉아갖고 맨날 휴대폰만 보고 있다. 옛날에 그 유행했던 거 아세요? 예. 하도 남편이 이 스마트폰이 아이폰만 보고 있으니까 부인이 휴대폰 땅에다 묻어버린다 그러니까 나도 그 옆에 같이 묻어달라고. 네, 뭐 하여튼 그런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내년에 주기 시작하는 거죠.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자료화면 잠깐 보시면 현재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의 4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첫 예. 번째는 잘 아시는 환각현상. 환각현상. 거짓말하는 거. 네. 그 거짓말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 통계적으로 말을 생성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하고 벡터로 전환하는 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최신성을 학습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최신 데이터. 최신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 넣어줘야 되는 게 그냥 지금 금방 넣어줘서 된다는 건 아니고요. 요번에 챗GPT4 같은 경우도 올해 년도 3월 달까지밖에 학습 안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저께 얘기 물어보고 지난주 거 얘기 물어보면 얘는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던 게 예를 들면 지금까지 배운 게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의 말을 내가 다 배워놨어요. 음. 그러면 얘가 컴퓨터니까 처리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럼 어제 뉴스를 바로 보면 되잖아요. 내가 어제 뉴스를 물어봤어. 그럼 얘가 말을 할 줄 아니까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근데 그거는 바로 이제 학습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그안 됩니까? 그게? 사람을 비유하면 이렇죠. 저희가 공부할 때 시험 보러 가요. 그럼 예. 전날 도서관에서 밤새면서 공부하면서 어. 딸달달 외우기도 하고 막 그 이론을 이해하려고도 하잖아요. 예. 이게 학습이고요. 어. 근데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금 같이 말씀하시는 걸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는데 전 세계 요즘 가장 핫한 주제인데요. 렉이라는 게 있어요. RAG. 레그. 레그. 예. 레그라는 기술인데 얘는 뭐냐면 난 공부를 안 했어요. 또 예. 나는 그냥 일반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시험 보는 그 교실에다 탁 넣어버렸어요. 오픈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 오픈북을 하는 오픈북. 거예요. 어. 그래서 찾아보면 되잖아요. LLM이 공부를 최신 거로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최신 공부하는 걸 포기하고 대신에 너는 1학년까지 공부했지 않니? 그러면서 2학년 공부할 거는 그냥 시험 시간에 오픈북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험 문제를 보고 책에서 찾아갖고 어. 답을 찾았고 자기 알고 있는 일반 지식에다가 찾은 거를 넣어서 답변을 그렇죠. 쓰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이제 또 변하고 있고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요즘 투자 많이 받고 있는 AI 스타트업들이 뭐냐? 그러면 올해 년도 내내 동안 있었던 챗GPT, 바드, 제미나이 같은 형태처럼 엄청난 거를 공부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예. 얘가 뭐든지 답변을 하는 애 만드는 것보다 이건 조금 적더라도 오픈북 책방을 엄청나게 큰 도서관을 같이 만들어서 예. 뭐라고 질문하면 금방 가갖고 책 찾아가지고선 거기에 넘겨보면서 거기서 답을 그렇죠. 찾아서 주도록 그렇죠. 하는 기술이 이제 지금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챗GPT나 이런 애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고. 그런데 챗GPT나 바드도 예. 그래서 그 기술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아하.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몇 가지 좀 보여드릴 텐데 예. 그래서 이렇게 챗GPT가 됐거나 제미나이처럼 엄청난 걸 학습해서 뭐래도 질문하면은 거의 뭐 신처럼 대답을 잘하는 애에서 그럼 그게 조금 더 조그맣더라도 얘가 내 대신에 순식간에 검색까지 해서 자기 학습한 것하고 결합해서 답변 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오픈북 같은 형태처럼 자료를 지가 참조를 해서 공부는 안 했어도 하면 얼마나 잘 될까 하는 게 지금 또 이제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 다음이 이제 또 상업적으로 가려고 하니까 가장 예. 큰 관건이 보안 문제하고 권한 문제예요. 내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에 있어요. 그런데 얘를 이제 취업을 시켰단 말이죠. 우리 회사로. 그렇죠. 근데 얘한테 회사에 있는 걸 다 공부를 시켰어요. 예. 그럼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막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 될 텐데 예. 회사 내 인사 정보에 해당이 되는 거를 공장이나 제조 쪽에 계신 분이 막 물어보면은 다 얘기해주면 안 되잖아요. 개인 그렇죠, 정보까지요. 네. 그럼 인사팀장님이 볼 수 있는 게 따로 있는 거고 재무팀장님이 볼 수 있는 게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학습한 인공지능인데 질문을 뭐 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은 기자님한테 답변할 수 있는 것하고 대표님한테 답변할 수 있는 게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또 상용화가 되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현실적으로 돈 버는 문제 시장에서 근데 AI가 눈치도 봐. 눈치 그렇죠. 딱 보고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대표님한테는 또 회사 정책도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 네. 회사 정책을 알아서 내가 이 얘기를 저 사람한테 해줘도 문제 해도 없나? 되나? 그렇죠. 그런 이제 정책이라는 거를 학습해서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문제가 이제 동시에 있는 거죠. 예. 하여튼 이런 숙제들을 이제 전에 챗GPT는 우리가 엄청 말 잘하고 똑똑한 인공지능 있어 당신도 한번 써봐요 재밌지라고 예. 했다면 이제는 이걸로 돈을 벌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만들어가고 채워가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좀 무조건 큰 거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또 한목적적인 결과를 만들어낼까 하는 것들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난 1년 지난 동안이었다고 보시면 1년간에 돼요. 야, 엄청난 변화군요. 진짜. 그러니까 내년도엔 진짜 이제는 연구 단계나 인공지능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하고 서비스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제 한 해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볼까요? 또 준비해 오신 거?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안 대표님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냥 이렇게 발전하는데 한국은 그러면은 어떻게 버텨야 될까? 네. 그래서 싸움이 크게 큰 인공지능을 만드는 싸움과 예. 더 똑똑한 작은 인공지능을 여러 개 만들어서 연결하거나 합치는
여러 전략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쪽은 아마 이제 후자 쪽을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벌써 10개월 전에 여기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땅 파는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예. 인공지능이 그 예를 들면 챗GPT나 바드 같은 거든 요번에 제미나이 만드는 건 엄청나게 큰 컴퓨터가 맞아요. 땅- 넓게 넓게 파거나 깊게 파거나 예.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되는 거다라는 예. 얘기를 했어요. 포크레인으로요. 그래서 그때 장표를 조금 저 계산해서 왔는데요. 한번 네. 자료화면 보시면 결국 인공지능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데이터를 쏟아부어서 땅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런 예. 포크레인 같고요. 예. 예를 들면은 GPT-2였다, 챗GPT나 GPT-2였다 그러면은 저 정도 위의 면적이 이제 분야인 거죠. 예. 그 깊이가 전문성이라고 볼게요. 네. 그러면 저거 하는데 들었던 돈이 한 100억 원 정도 된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예를 들면 GPT-3나 챗GPT를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더 파는 거죠. 예. 음. 돈 더 들었네. 돈 엄청- 더 들었죠. 예. 한 1000억, 2000억 든 거예요. 1,000억, 2,000억. 네. 그럼 GPT-4는 어떻게 하냐? GPT-4는 한 번에 큰 구덩이를 파기가 어려워서 예. 적절한 작은 구덩이를 저렇게 파서 내려갔어요. 아하. 아하. 몇 개 구덩이냐? 8개 구덩이를. 예. 아. 네. 아하. 그렇게 파서 들어가서 더 넓은 분야에 대해서 더 깊게 이제 팔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냐? 1조 원이 든 거죠. 예. 예. 그럼 1조. 한국에서 1조, 2조 원씩 들어가지고서는 저걸 할 수 있는 만들죠. 기업이 있겠냐? 없죠. 참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고민을 하는 게 야 저렇게 파지 말고 GPT-2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 얘는 100억 들고 200억 드는 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까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깊게 파고 들자는 거예요. 네, 저게 이제 SLLM이라서 LLM은 라지 랭귀지 마들이잖아요. 근데 네. 그 앞에 스몰 자를 붙여요. 근데 작은 큰 언어 모델인 거예요. 그럼 저렇게 하면은 애가 아주 똑똑해지진 못해도 조금 그 분야에선 깊이 들어가는 거죠. 예. 특정 거기다- 분야에서만. 그렇죠. 파인 튜닝을 잘 시키는 거예요. 예. 또 어떤 경우는 미국에서 상당히 큰 라지 모델을 만들어요. 예. 그 중간 사이즈 정도나 그보다 더 큰 걸. 그리고 그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랑 개발자들이 공짜로 모델이라는 거를 오픈 모델로 오픈 소스로 개방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럼 그걸 가져다가 또 최적화를 하는 거예요. 아하. 아하. 저 GPT-3 정도 되는 거에서 깊이 들어가고. 예. 또 어떤 경우는 이런 GPT-3 정도 되는 걸 자체적으로 만들어 갖고 예. 깊게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 구멍이 맨 처음엔 법률 하나, 금융 하나, 반도체 하나인데 또 다른 분야로 계속 파고 들어가면 저게 점점 더 붙겠죠. 그렇죠. 엮을 수 있겠네. 엮을 수 있죠. 그럼 그게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 큰 GPT-4 같은 걸 우리가 다 만들진 못해도 GPT-3나 2 레벨에서 거기서 깊게 들어간 다음에 그런 것들을 여러 개를 계속 만들어서 서로 협력되도록 하거나 전문성을 갖도록 하는 걸로 경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네. 이게 오픈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알려진 걸 쓰는 것 같고 자기가 이게 기본적인 GPT-4나 GPT-3 정도의 언어 모델은 개발한 다음에 이제 깊이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걸 자기가 만드는 게 확실히 유리합니까? 아니면 GPT-2 뭐 범용으로 잘 만들어놨네. 그게- 저걸 응용해서 쓰는 게 유리한 그게 거니까요. 세 가지가 다 그래서 내년도에 뭐가 유리하고 뭐가 안 유리한지를 알기는 참 지금은 어려워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가 너무 통찰력이 있으신데 세 가지를 다 써요. 그냥 오픈 AI하고 그러니까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예. 협력을 하니까 그다음에 구글에서 API라는 걸 제공해요. 예. 저희가 서버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럼 그거는 돈만 내면 갖다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예. 그렇게 편하게 쓰는 방법이 있고 음.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연결해서 쓰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오픈 모델이라는 거는 많은 연구 개발자들이 힘을 합쳐갖고 공동으로 만들고요. 이 공동한 거를 인류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공짜로 쓰게 해줄 테니까 필요하신 분 갖다 쓰세요 하는 네. 거예요. 네. 그걸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이제 학습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세 번째 해당이 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번에 해당이 되는 한계는 사전 학습이라는 거를 방대하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지식을 학습은 하진 못해요. 파인 튜닝이라고 나중에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예.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률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이거 제대로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처음부터 학습하는 사전 학습하는 기술을 자기 스스로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응용에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방식에 해당이 되는 게 다 다 다를 수 이제 있네요.
다르게 고민되고 오픈 있는 모델은 상황인 약간 거죠. 국선 변호사 같은 느낌인데요. 약간 쓸 수는 있는데 뭔가 약간 믿음이 덜 가는. 그 서비스가 그렇게 좋지 않는 어. 마음에 썩 들지 않는. 그 대신에 예를 들면 적은 비용으로 음. 일단 시장도 테스트해 볼 수가 있고 또 가난한 스타트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예. 그렇죠. 뭐 그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뭐 김앤장 같은 데 쓰기 어렵잖아요. 못 쓰죠, 못 쓰죠. 네, 국선 변호사님이라도 어. 똑똑한 국선 변호사님하고 잘 소통을 해서 그렇지. 하는 게 또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 시도가 되고 있군요. 지금 다 뭐가 되고 있어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인지 아직 검증된 그러니까 게 없으니까. 사실은 이 세 가지 방식이 뭘 하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당연히 작동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는 GPT-4나 제미나이처럼 엄청 큰 걸 만들어 가지고서는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예. 어떤 케이스는 굉장히 빠르게 시장으로 이동해서 하는 거는 뭐 오픈 모델을 가져다가 빨리 튜닝을 해서 적용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공공재에 해당이 되는 오픈 모델의 힘이 점점 세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더 잘 공짜로 튜닝하는 방법도 찾아내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아직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이랬던 상황에서 예. 지난 한 석 달 동안에 또 지금까지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거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한 달 전에 어. GPT-4 터보라는 것도 나오고 GPT-4에서 얘기하는 GPT-S라고 해서 GPT-S라고 얘기한 건데 이미 뭐 설명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것은 개인이 자신만의 GPT를 훈련시키거나 혹은 뭐 페르소나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궁극적인 거는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에 맞닿아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개인만의 GPT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나중에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아이폰 모멘트도 그렇고 소셜 미디어 모멘트도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관통하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일반인이었던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이 되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걸 네.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벌 거냐? 앱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면 아이폰이다 그러면 전 세계 어디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가 개발자인데 자기 혼자 앱 만들어 갖고 아이폰에 올려놓으면 전 세계에서 팔려서 떼부자가 그렇죠. 될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을 예, 제공을 예. 했죠. 그랬죠. 예. 똑같이 소셜 미디어라고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냥 제야에 있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재미난 말을 하고 예.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먹어댈 줄 먹어. 알고 갑자기 돈을 많이 갑자기 벌어. 그렇지. 갑자기 그러면 돈을 많이 갑자기 벌고. 이분이 인플루언서가 돼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생성 AI나 인공지능 시대에는 어떻게 될까요? 비슷하겠죠. 결국은 어. 인공지능을 훈련시킨 사람이 인공지능을 소유하고 예.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제공돼야 돼요. 그러면 인공지능 훈련시키는 접근 자체가 열려 있게 될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지금은 되게 어려워. 그거는 아주 특별한 사람만 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지금 내년도 후년도 이제 핵심으로 접근되고 있는 시장을 보면 인공지능 내가 잘 만들었으니까 당신들 그냥 쓰세요가 아니라 예. 우리가 잘 만든 인공지능을 소위 얘기하면 파는 분양받으세요. 아. 공짜로라도 아. 분양받으시고 당신이 읽고 공부시키고 있는 거 책이던 PDF든 문서 던져주세요. 그럼 얘가 당신처럼 그걸 배우고 똑똑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당신 거가 되고 나중에 똑똑해지고 나면은 예를 들면 얘를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 아하. 이걸 통해서 돈 벌 수도 있어요. 아하. 그렇게 하면 인공지능의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 거래가 만들어지는. 와. 그게 지금 오픈 AI를 포함한 GPT를 포함해서 각각의 개인들이 자신이 공부시키고 학습시킨 인공지능을 만들고 예. 그걸 통해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꿈꾸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와. 그건 완전 새로운 세상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티브 잡스가 예. 아이폰 내놓고 나서 맨 처음에 앱스토어를 반대를 했어요. 나의 이 완벽한 월드를 만들었는데 월드에 아이폰 만드는데 어디 어디, 듣보잡이 막 만든 들어온다고. 소프트웨어를 앱을 막 올린다고 이건 난 안 돼. 아하. 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팀 쿡을 포함해서 엄청 설득한 거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세상을 바꾼 거 비슷하게 지금 AI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단순히 개인화되는 게 아니라
개인 소유가 될 수 있고 개인이 그걸 통해서 경제적 활동을 하거나 판매가 가능한 예.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축으로 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신호탄 중에 하나가 GPTs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 페르소나라고 해서 각각의 인격 같은 거를 부여하는 것처럼 흉내도 내보고 그 다음에 얘한테 책이나 PDF나 이런 걸 던지면 얘가 공부해서 그거에 전문성을 갖도록 하는 거를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별도로 하나씩 키워보는 GPT. 그게 GPTs가 되는 거. 그래서 복수형 S가 S를 붙은 붙인 건가 거예요. 보다. 여러 명 네. 있다. 여러 명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아. 그 다음이 이제 뭐 오늘도 이제 관심 많은 분들이 가지신 것처럼 제미나이 같은 형태예요. GPT-4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그 제미나이 하면 갑자기 에미나이도 생각나고 그러지 않아요? 저도 제민이라고 그랬습니다. 발음하고 이 싶은데 에미나이가 어떤 에미나이길래 약간 첨단 느낌은 좀 덜 듭니다. 이름이. 많이 덜 들죠. 어.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GPT-4가 굉장히 큰 획을 그은 게 멀티모달리티예요. 예. 말 잘한다. 얘 말 진짜 잘해. 여러 개를 할 아니요. 수 있다. 그러니까 모달리티가 우리나라에는 그 단어 자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영어에는 모달리티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데 우리말은 없어서 예. 그러니까 모달리티가 우리로 따지자면 오감 같은 여러 다감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촉각을 느끼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네, 네. 이미지도 읽고 그런 거. 네, 예. 듣고 뭐 음성도 알아듣고 네. 이미지도 있고 동영상도 보고 어. 이런 식으로 글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멀티모달리티라고 예. 해요. 예. 한국말이 없어도 되게 뭐 다른 말이 없어요. 네. 근데 GPT-4도 그렇고요. 제미나이, 특히 제미나이가 강조를 하려고 하는 건 우리는 GPT보다 더 큰 거 만들었거든. 그리고 얘 조금 더 똑똑하거든.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얘는 영상도 읽고 음성도 읽고 영화도 얘는 네, 나랑 뭐, 같이 볼 수 예, 있거든. 예. 라고 하고 이제 강조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외에 제미나이가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모델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노 모델하고 프로 모델하고 울트라 모델이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그 세 가지는 이제 최적화를 하는데 뇌의 크기를 약간 강아지만한 뇌, 아하. 예, 라이트 버전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나노? 아주 버전. 라이트한 버전이 있는 거예요. 어. 그게 바로 나노 버전이에요. 음. 그래서 나노 버전, 제미나이 나노 버전 같은 경우는 휴대폰 같은 데서 이제 도는 거예요. 조그맣게. 예, 예. 예. 근데 우리 휴대폰도 지금 이미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지금 아폴로 11호를 막 쌓아 올렸을 때 무렵 있잖아요. 예. 그때 나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슈퍼컴퓨터를 합친 것보다 지금 휴대폰 한 대가 수십 배가 더 성능이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 성능이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돌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죠. 그 질문이 있는데요. 그 작은 버전에 아까 전에도 작은 라이트 버전에 뇌가 작은 그 AI가 요즘 만들어지는 경쟁이라고 했는데 큰 걸 만들고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물만 받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긴 불가능해요? 그것도 괜찮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 그 전기 자동차를 보면요, EV 카를 보면은 나중에 우리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자동차 한 대 한 대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배터리들이 모두 다 발전소다. 발전소 역할을 하거나 저장소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전기 자동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밤에 남아도는 전기를 거기에 저장해 놨다가 낮에 쓸 수 있는 그럴 수 역할을 있죠. 예.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실제로 만약에 서버에다가 거대한 걸 만들고 여기에 사람들이 다 접속하는 방법과 사실은 지금 두 분 휴대폰 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은 게임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일종의 GPU나 CPU 같은 거를 90% 100%까지 써요. 쓰지만, 메모리도요. 예. 카카오톡 하는 거 할 때는 5%도 안 씁니다. 유튜브 볼 때는 10%도 안 써요. 저는 거의 10%도 안 쓸 것 같은데 그럼 네, 네. 주로 카톡을 주로 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큰 슈퍼컴퓨터 안에 거대한 이 인공지능 모델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것도 있겠지만 각각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분산돼 갖고 각각 필요한 것들을 여유 있을 때 사용하고 이들이 협력하도록 하는 모델이 훨씬 더 현명한 모델일 수 있죠. 그러니까 각각 자기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노는 게 아니고 그게 또 연결돼서 같이 그럼요. 움직이는 거군요. 그럼요. 거기다 또 다른 것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사들 예.
물론 미래 휴대폰, 냉장고, 뭐 TV가 다 네트워크로 지금도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가 없어도 작동되는 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휴대폰으로 가다가 끊어져도 네. 비행기 모드여도 비행기 그렇지, 안에서 그렇지. 할 수 그렇죠, 있을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어쨌든 휴대폰 위에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건 휴대폰만은 아니에요. 예. 예를 들면은 공장 자동화를 한다 그러면은 제조업 안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자동차 안에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요. 예. 그렇죠. 네트워크 예. 연결돼 있지 않아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제미나이는 나노 버전인 거예요. 그런 컨셉을 만든 거군요. 이제 그렇죠. 제미나이. 그 컨셉은 전부터 있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진심을 다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제미나이 요번에 만들어져서 배포된 건 프로 버전인데 예. 이 프로 버전은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는 GPT-4로 쫓아오긴 좀 힘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험 결과에서 나온 건 이제 울트라가 GPT-4보다 월등히 좋다라고 구글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건 아직 이제 공개가 되지 모르는 않았으니까 거고. 이제 평가가 나와봐야 알 것 같고 그러면 과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는 내년 봄에 나올 거거든요. 예. 울트라 버전이 그러면 그때까지 또 놀고 있을 거냐 그건 또 아니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거의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무시무시하네요. 네. 그 하여튼 영상도 뭐 이렇게 사전 녹화된 거라고 하는 거 사기쳤다는 보면 하여튼 안 좋을 걸로 추정됩니다. 뭐 모르죠 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과연 사기냐 아니냐 참 애매해요. 뭐냐면 그 기술이 작동이 되는 거를 보여주고 그 기술이 작동되는 건 맞아요. 근데 예. 그게 그렇게 데모 보여준 것처럼 자연스럽게 작동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약간 과장 광고한 것 과장 같은 광고. 느낌. 틀린 건 거짓말은 아니지만 과장 광고한 것 같은 느낌이 좀 크거든요. 우리가 예전 절대 그렇게 못한다. 사람이 그냥 그 똑같은 걸 질문하면 잘 답변을 하지 못하는 거죠. 방식은 같은 거죠. 챗GPT하고 제미나이가. 그러니까 방식도 근본적인 다릅니까? 이론은 똑같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그 우리 뇌에 있는 걸 보면 우리 뒤통수를 후두엽이라 그러거든요. 예. 네. 이 후두엽은 약간 그 알파고에 바둑 뒀던 알파고하고 비슷한 역할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넷이라고 그러는데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걸 잘하거든요. 반면에 우리 옆통수를 축두엽이라 그러는데 축두엽이 에 해당되는 거 언어나 뭐 이런 거 기억하는 걸 해요. 네, 근데 네. 이게 연결된 이 뉴런들의 모양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제미나이하고 오픈 AI의 GPT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그 모양을 얘네들은 이렇게 했다면 쟤네들은 이렇게 좀 바꿔본 거고 예. 그거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법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들을 이렇게 만든 거 위에다 얘네들은 저렇게 만든 걸 올려서 층층이 쌓아 올리면 인공 두뇌를요. 예를 들면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우리는 위로 쌓지 않고 옆으로 쌓아 올리는 걸 두 개를 협력하도록 할까요? 뭐 이런 식 같은 형태처럼 다른 방법들의 알고리즘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법을 좀 바꿔요. 예. 네. 근데 근본적인 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다른 거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그 다음에 최적화하는 방법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인공지능의 학습 기술은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도학습. 지도학습은 옆에 인공지능 옆에 사람 선생님이 앉았고 일일이 가르쳐 주는 정답이야, 거예요. 오답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라기보다는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고 이게 답이야라고 가르쳐 주는 게 지도학습이에요. 비지도학습은 뭐냐면 문제든 답이든 몽땅 다 그냥 모아서 던져주고 네 알아서 공부해. 네. 이게 비지도학습이에요. 맨 마지막이 강화학습인데요. 강화학습은 뭐냐면 네가 문제 내고 네가 다 풀어봐 라고 하고 틀리면은 회초리 들어서 때려요. 아하. 그리고 맞히면은 아이고 잘했어 그리고 사탕 하나씩 던져주고 그럼 얘가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스스로 공부를 해가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가면서. 네, 그래서 뒤쪽에 이제 오늘 큐스타 얘기를 할 텐데 큐스타는 그 방법을 찾아가는 거를 인간처럼 해가는 거를 적용을 해봤더니 얘가 진짜 인간처럼 혼자 공부를 해가더라 라는 얘기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 보면은 인공지능의 뇌의 구조는 조금씩 다르다. 근데 근본적인 건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강화학습이라는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제 엔진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크기가 다른 거죠. 제미나이에 하나만 궁금한 게 남는 게 어차피 이제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이론도 똑같고
그 이론도 구글에서 처음 나온 거라면서요. 트랜스포머라고요. 예. 그래서 이론도 비슷하고 어차피 교육시키는 방식은 비슷할 것 같은데 구글만큼 데이터가 많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구글은 어마어마한 데이터와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데인데 네. 왜 챗 GPT보다 훨씬 뛰어난 걸 빨리 못 만들까? 지금 이게 벌써 여러 차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뭐가 잘 안 됐네. 맞아요. 주가 엄청 떨어졌어요. 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데이터의 학습이 관건이라면 구글이 돈이 없는 회사도 아니고 그냥 있는 데이터를 와장창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왜 그게 안 여러 될까? 가지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함수인데요. 예, 일단 알고리즘 자체로 봤을 때는 똑같지는 않죠. 말씀드린 건 조금씩 달라요. 조금 구조는 좀 다르다. 구조는 달라요. 근데 그 구조를 다른 구조에다가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한 게 예, 실제로 구글 같은 경우는 요번에 제미나이가 제일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던 건데 실제로 오픈 AI는 그거 아니면 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정말 배수진을 치고 혼신을 다해서 모든 걸 때려 부었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오픈 AI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때려든 부은 돈이 나 장비가 구글하고 비교한다고 그래서 구글이 더 많다고 보기가 그래요? 어려워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쓴 거나 데이터 양이나 뭐 이런 걸 본다면은 구글이 더 뛰어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AI가 더 유리한 거는 이거는 제 내피셜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구글은요 이미 성장한 회사고 구글은 이미 그 상장 회사일 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면 회사가 심각한 그렇죠. 게 돼요. 옛날에 메타가 예. 사실은 무슨 뭐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무슨 어. 중독하려고 했다라는 거 폭로되고 나서 주가 떨어지고 난리 난 것처럼 난리 났죠. 구글은 그렇게 돼요. 근데 오픈 AI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헝그리 하죠. 헝그리뿐만 아니라 도전적으로 뭘 해보는 그렇죠. 거지. 무조건 뭘 하는 거예요. 구글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예,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규제가 이제 네거티브 규제라고 해서요. 음. 내가 뭘 해도요 법에 하지 말라는 게 없으면 무조건 다 해도 돼요. 그러고 나서 사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야 너 그거 하지 마. 청문회 할 거야. 뭐 이렇게 하고 또는 그게 사회에 나쁜 문제라면 징벌적 배상으로 엄청 돈을 때려버려서 회사를 망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파지티브 규제 국가이기 때문에 넌 이거 해야 돼라고 가르쳐주는 범주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 AI는 진짜로 자기 해보고 싶은 거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해버리는 게 또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일대 주주잖아요. 네. 근데 오픈 AI는 멀지를 안 해요. 그냥 냅둬요. 왜냐하면 리갈 이슈가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오픈 AI가 지금 소송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정말요? 그럼요. 그걸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하는 걸 그대로 다 인수를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로 수가 들어가죠. 근데 오픈 AI는 뭐 매출 1조 5천억 정도 하는 회사일 거예요. 여기한테 해봤자 1,000억, 2,000억 뜯어내는 건데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그 행동을 하면은 10조, 50조짜리 그렇죠. 소송이 되는 거죠. 야, 그렇게 되면 오픈 AI 내부에서 그 갈등이 일어났던 게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닌가 보네요. 그럼요. 어. 그러니까 오픈 AI 갈등이 일어났었던 주제는 물론 우리 방송에서도 했었지만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접목되는 겹쳐지는 부분에서 일어난 거니까요. 우선 예. 첫 번째는 오픈 AI의 철학이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 안전한 인공지능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샘 올트만이 우린 돈 벌겠다라고 하고 그렇죠. 상용적으로 그러니까. 확 움직여가니까 그게 일단 첫 번째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이 되는 큰 이슈에 해당이 되는 거는 이제 그건 약간 아직까지는 소문이긴데 아까 말씀드린 큐스타 같은 거예요. 이게 뭔가 여태까지 했던 방식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인간이 옆에서 가르쳐줘야 돼요. 예. 심지어는 강화학습하는 것도요. 인간이 옆에 앉아서 회초리 들고 회초리 있다가 때려줘야 예인옥 돼요. 네. 훈장 선생님. 네. 훈장 선생님처럼 아이고 잘했어 라는 걸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큐스타를 소문에 의하면 한 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사람 없어 때리는 사람이 없는데 지가 알아서 오늘은 무슨 공부할까 해갖고 도서관에 가서 지가 책도 고르고 진짜 공부도 자기주도 해가고 학습이네. 자기주도.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못하는데. 그게 이제 그 사실 이 이론은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30년 된 이론이에요. 예. 근데 그 30년 된 이론이라는 거를 요번에 올해에 이제 오픈 AI도 그렇고 구글이 양쪽에서 동시에 해보니까 이거 뭔가 작동되는 거예요. 예. 대표적인 예가 아무것도 안 가르쳤는데 지가 혼자 공부를 해서 어.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더라. 그게 큐스타. 그게 네, 그렇게 큐스타. 대단한 겁니까? 네, 수학 네. 문제는 딱 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적어도 구구단 외우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누군가 혼낸 사람은 있었죠. 구구단 외우라고. 못 내운다고. 그다음에 덧셈이라는 걸 한다 그러면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알려주기도 하고 틀리면은 틀렸다고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예. 그 선생님이 채점도 해줘야 되고 예. 이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그런 교육이 없었는데도 네. 그러니까 1+1이 2라고 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는 애가 수학 문제를 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그게 큰 차이점은 지금 하고 있는 챗GPT 모델은요. 예. 맨 마지막에 똑똑하게 할 때 아까 강화학습이라는 걸 회초리 들고 예. 그놈 틀렸어 맞았어. 그걸 사람이 일일이 해줘서 그거를 사람이 피드백을 준 강화학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는 사람이 피드백 주는 걸 드러낸 거죠. 근데도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하고 가더라. 무섭다. 라는 거죠. 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면 수학에 플러스 네. 마이너스 배워야 되잖아요. 네. 1 더하기 1은 2야.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 문서 하나만 입력하면 배우는 거 아닐까?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게 그렇게 아닌가. 쉽지 않죠. 왜냐면 우리가 덧셈을 한다라는 거는 덧셈이라는 개념과 덧셈을 한다라는 걸 가리키는 그렇지.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이 켜켜이 쌓여 있어야지 예, 예. 되는 거니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올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챗GPT로 시작을 해서 바드였다가 쫄딱 망하고 그리고 제미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큰 축에서만도 그 물밑에서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이 hallucination 같은 환각 현상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뭐 예. 하는 형태처럼 발전을 해가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임팩트를 주고 있는 것 중에 믹스트라울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잠깐 자료 화면을 보시면 예. 현재 전 세계에 지금 11월, 12월 달 핵심 이슈가 뭐냐 그러면 저렇게 세 개인 거예요. 예. GPTs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전트를 각 개인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에이전트라는 게 뭐냐면 스스로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똑똑한 애를 다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예. 이런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각 개인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시도하기 시작했고 그게 미래 비즈니스 모델하고 맞닿아 있다. 예. 두 번째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모델도 나와서 휴대폰 위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주장하기로는 울트라는 GPT-4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예. 주장하기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이제 봐야겠죠. 네. 그 다음에 믹스트랄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미난 거예요. 이거는 제 옆에 써 있는 것처럼 mixture of experts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아까 제가 이미 설명드렸는데 야 너 큰 거 슈퍼맨 같은 거 엄청 똑똑한 거 하나 만들지 말고 각 분야별로 똑똑한 조그만 거를 여러 개 만들어서 얘네들이 협력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아, 전략이 다른 거네요. 전략이 다른 거죠. 아. 그래서 지금 믹스트랄이라서 저기 써 있는 것처럼 8 곱하기 7B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 7빌리언이면 되게 작은 모델이에요. 되게 작은 거예요. 그 우리 인간으로 보자면 약간 어느 정도일까? 쥐 정도? 뇌를 비교하자면 또는 고양이 정도? 예.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그럴게요. 예. 예, 그 정도쯤 되는 애를 8개를 예. 하나 통에다가 붙여놓고 각각이 전문성 있게 학습하도록 하고 전문성 있게 협력하도록 했더니 GPT-3보다 훨씬 똑똑하더라는 거예요. 결과물이 좋더라. 네, 네. 아, 효율성이 좋더라는 거지. 혈성도 엄청 좋은 거고요. 야, 이거는 그건 거 토탈 쌓고 하지 말고 너는 슛만 해. 너는 수비만 해. 그거네요. 그냥. 비교하자면 그런 거죠. 아. 또는 우리 인간도 그렇게 협력하면서 일하잖아요. 옛날에 한 300~4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예. 전 세계 모든 지식의 절반 이상을 아는 사람들이 시대에 있었어요. 예. 예,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의학이면 의학, 수학, 뭐 미술, 과학, 뭐 미술 과학.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문화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집을 짓다 그럼 뼈대 만든 사람 있고 설계하는 사람 있고 미장하는 사람 따로 있고 창문 갖다 붙이는 사람이 전문성으로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인데 그 전문적인 AI를 협력해서 학습을 하고 요 각각에 해당이 되는 게 효율성 있게 움직여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아무리 천재여도 천재 한 명이 과학자, 의사 뭐 다 하는 것 변호사 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 천재인 한 3명이 과학자, 의사, 변호사 나눠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거죠? 효율성으로 접근한 것 같네. 훨씬 효율적인 있는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고민한 그렇죠. 결과네요. 그리고 그거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경제성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픈 AI만 하더라도요. 지금 이대로 그 하드웨어 GPU를 사용을 하면 금방 망한다라고 이제 걱정들을 하고 돈이 있는 너무 많이 거거든요. 들어서. 예. 근데 사실은 요번에 터보를 발표를 하고 무슨 또 터보 발표하고 그러는 거는 그 비용을 줄이는 과정이에요.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은 위대한 어떤 거를 만드는 여정이 하나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거를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고객들의 주머니를 열게를 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낮춰서 ROI를 극대화시킬 건가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멀티모달리티랑 결합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면 예. 요번에 이제 챗GPT4나 아니면은 제미나이가 싸우고 있는 게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사진 하나 주고 여기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갖고 음식할 수 있는 거 좀 몇 가지 너 얘기해 볼래? 아. 네. 그럼 지가 이제 여기 있는 게 뭐 어떤 재료인가를 보고 아 요구르트 파르페도 좀 하고 네, 캐럿이나 후무스라고 하는 그 왜 중동 음식으로 해서 랩 같은 거 이렇게 싸가지고서 만드는 거 롤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아 네. 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거는 이제 오픈 AI가 내놓은 건데 음식 사진 딱 주고 이거는 칼로리가 어느 정도쯤 되고 재료가 뭐고 레시피 네가 한번 제시해봐 그러면은 그 레시피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이미지까지 해서 예. 와. 네. 이런 형태처럼 이제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영상, 음악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들으면서 이제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텔레비전을 뭐 제미나이나 챗GPT랑 옆에 휴대폰을 같이 보면서 대화하는 거죠. 예. 와. 예. 네. 야, 이 드라마 재밌지 않냐? 그러면 아, 저는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이렇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진짜 영화 속에도 영화화에서 나오는 그렇죠. 그런 허에서 거랑. 나오는 거 비슷한 형태가 가려면 이런 멀티모달리티라고 얘기하는 그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멀티모달리티라는 건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뒤에 예를 들면 레시피는 내가 학습한 게 있어요. 요리의 레시피를 학습한 게 있는데 저 그림이 닭다리냐 아니냐. 닭다리 이건 닭다리야라는 걸 인식하면 요 닭다리는 요런 닭다리 요리로 요런 거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 브릿지만 딱 만들어 주면 되는 거 이게 이제 아닙니까?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어. 굉장히 통찰력이 있으신 말씀이신데 두 가지를 따로 학습해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예, 그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제 장애인 분들 중에서 듣지 못하시는 분이 있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데 보기만 하는 걸로 세상을 공부시키고 보지 못하는데 듣기만 듣기만 하는 하는 걸로 분이 공부시키고. 공부시킨 다음에 이 두 분이 같이 협력하도록 하는 아, 예. 예. 네, 링크만 해 주면 되겠네, 그렇죠. 그거는. 링크라기보다 하여튼 협력할 수 예. 있도록 하는 방식이 있고요. 예. 그게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공부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아. 예를 들면 우리 공부할 때 보면 손으로 쓰면서 말로 얘기하면서 눈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어떤 방식으로 멀티모달리티를 갖도록 할 거냐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래요? 시도가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야.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것 중에서 최근 들어서 진짜 또 큰 임팩트를 주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래그라는 거예요. 아까 잠깐 아까 말씀하셨던 말씀하신 예. 그래서 요거까지만 좀 말씀드려도 아마 예. 오늘 시간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래그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컨닝 배그와 오픈북. 오픈북 보는 거예요. 근데 약자는 RAG인데요. 예. 그 자료 화면 잠깐 보시면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에요. 예. 네. 어렵죠. 어렵습니다. 우리는 search라고 얘기해요, 검색을. 근데 원래 학술 용어는 retrieval이에요. 그러니까 검색이라는 용어예요. 예. augmented라는 거는 증강을 시킨다는 거고 예. generation이라는 거는 우리 생성 AI처럼 생성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래그는 핵심이 뭐냐면 검색을 통해서 답변하는 품질을 증강을 시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뭐라고 질문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야 잠깐 기다려봐. 근데 찾아볼게. 나 찾아볼게. 그리고 막 검색을 한 다음에 답변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기술이 이제 래그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잠깐 같이 한번 보실게요. 예를 들면 제가 챗GPT에 들어가서 한번 좀 보면요. 예. 그냥 챗GPT거든요. 그럼 예. 여기에서 3프로 TV 중에서 예. 언더스탠딩은 언제 해? 그리고 누가 사회를 보지? 뭐 이렇게 질문했다가 칠게요. 예. 네, 그 제가 쫙 카피를 해서 그러면 네. 한 달 전에 이게 붙었는데 이걸 엔터를 치잖아요. 예. 그럼 챗GPT가 답을 바로 안 하고요. 예. Doing research 그쵸. with being 이렇게 이제 떠요. 얘 이제 검색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맞아. 네, 키워드를 뽑아내서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한 다음에 자기가 학습했던 거에다가 자기 검색한 결과를 붙여가지고선 이제 예. 답변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어.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은 챗GPT나 빙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또 구글도 똑같은 거죠. 구글은 검색회사니까. 음. 그래서 스타트업 중에서 이런 것만 열심히 해서 승부를 걸려하는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회사도 되게 재미난 회사인데요.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지금 이미 회사 가치가 8천억이 됐대나. 우와. 1년 만에. 우와. 이 회사는 그래서 그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똑같은 거를 네. 이렇게 해요. 네. 그럼 얘는 검색을 먼저 해서 검색한 문서를 우와. 찾고요. 와, 검색한 와. 문서를 한 다음에 답변을 이렇게 줘요. 근데 어. 아까 챗GPT는 답변인데 얘는 참 답변을 지금 못한 거예요. 예. 어쨌든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아. 작동을 하는 거죠. 아. 또 미국의 스타트업 중에서 구버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예. 이 구버라는 서비스는 내가 얘한테 나 이런 거 관심 있어서 스크랩을 해주잖아요. 예. 그럼 얘가 알아서 내 대신에 이걸 다 읽고요. 어. 요약도 해주고 정리도 해줘요. 와.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라고 할까 뭐 미국에서 투자 예. 시장 동향이 어떻게 되는 걸 얘가 조사를 하고요. 예. 조사한 다음에 얘 보고 내가 야 네가 조사한 거에서 얘기 좀 나눠보자. 어. 그럼 실시간으로 지가 막 조사를 하고 조사한 거에 해당이 되는 걸로 어. 바로 학습을 해가지고서는 학습한 결과에 대해서 요약도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당신이 아마 이 문서 읽어봤으면 이런 거 궁금할걸? 예. 그래서 질문도 지가 생성을 하고요. 예. 그리고 답변을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은 어. 지가 조사도 하고 문서도 가져와서 실시간으로 한 거에다가 답변까지 이렇게 다 생성을 하기도 하고요. 얘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가 조사한 걸 갖고 리포트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요. 대박. 네,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게 전부 다 리포트를 얘가 자동으로 다 생성한 거거든요. 예. AI가 만든 리포트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은 이 사용자가 지금 뭐 정치에 관심 있는 사양인 거예요. 네. 그러면 Politics, Dynamics and Social Perception이라고 하는 제목도 지가 생성한 거고요. 네. 들어가면 이 주제에 관련돼서 지가 조사를 하고 보시는 요 이미지도 본인이 지금 만들었고. 지가 생성한 거고요. 음. 밑으로 내려보시면 목차도 지가 만들고 인트로덕션 우와. 그래서 뭐 이미그레이션하고 미국 지금 이거 이슈니까 프리 일렉션의 클라이메이트 제목도 지가 다 생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 트럼프 캠페인 스트래티지는 어떻고 그리고 대박이다. 여기를 보셔서 그러면 이건 도대체 근거가 뭐야라고 클릭을 하면 예. 요 근거를 만드는데 사용이 돼서 지가 공부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것들을 보여줘요. 네.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예를 들자면 또 오토메이션 앤 AI에서 디스트럽션 다이내믹스다 그러면 지가 조사를 하고 조사한 거에 대해서 리포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거죠. 그리고 투자하겠다 그러면은 투자 리포트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요. 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해왔던 거 있죠. 예. 증권사에. 예. 또 기자분들이 막 조사해 갖고 글 쓰는 거를 저는 여기서 하는 청학동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 AI가 알아서 다 하는 거죠. 조사까지 지가 해요. 그래서 이 와. 구버라는 서비스도 그렇고 여기 보면은 지가 조사한 거를 저한테 정리해서 이렇게 브리핑해요. 야. 이렇게 묶어 갖고 요렇게 당신 관심 있는 것든 요거만 보세요라고 하는 거고 또 요거만 보는 것도 요약을 했고 저한테 브리핑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의 우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이 네. 검색 기술을 활용을 갖고 오픈북을 보는데 네. 오픈북을 한두 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가져와서 막 만들어서 보고서도 막 쓰고 질문하면 막 답변도 하고 하는 저거는 형태로 구글이 진짜 잘할 것 같은데요. 점점 더 다들 그렇게 이제 발전을 예. 해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가장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구글이 하는 방식이 키워드 그리고 얼마나 많이 사이트 되는 공신력 있는 사이트니까 이런 논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구글을 이길 수 있는 데가 있겠습니까, 저거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빙이 검색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붙여갖고 빙의 검색 성능을 높여서 이 레그 같은 경우에는 LLM 다시 얘기해서 챗GPT 두뇌만 크고 더 똑똑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검색 성능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올려야 돼요. 그래서 국내도 보면 네이버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검색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저희 회사도 검색 기술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 회사가 다른 한 회사를 이제 합병을 했는데 예. 그 회사도 저희 회사는 전략적으로 해서 검색 회사를 또 인수합병을 하는 예.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있었던 여러 기술들이 결합되면서 음.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레그는 그러면 검색 기술과 원래 이제 언어 모델 학습된 언어 AI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좋아야 됩니까? 아니면 검색 둘 다 기술 좋아야 돼요. 둘 다 좋아야 됩니까? 둘 다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기술 다를 끌어올려야지만 그게 이제 작동되도록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실제로 내년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예. 내년도 관전 포인트가 예, 둘이 네, 네, 네. 질문이 많아가지고. 예, 네. 내년도에 관전 포인트가 뭐냐라고 예. 질문한다면 결국은 누가 경제성을 빨리 도달을 해서 돈 버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게 1번일 거고 두 번째는 예, 결국 구글이 어떻게 돈 벌기 시작했어요.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돈 번 거였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니 키워드를 돈 주고 사야지 된다는 건 이해를 못했었어요. 지금은 네이버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다 광고를 돈 주고 사야지만 되는 거니까요. 예,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 갖고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누가 제시할 거냐 하는 거고 그 축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을 갖고 인공지능 소유자들이 어떻게 돈 벌 수 있도록 만들 거냐 하는 게 굉장히 큰 축으로 제시되고 있고 그걸 누가 먼저 검증하고 누가 먼저 실제로 상용화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 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의 시도 중에 하나는 챗GPT나 바드나 이쪽에다가 광고를 연동하는 것도 굉장히 큰 시장일 텐데 네, 이것도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나 요즘 휴대폰 2년 돼서 바꾸고 싶은데 뭘 바꾸면 좋겠어?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은 제미나이가 그러는 거야. 그러면 보통 뭐 많이 쓰세요? 휴대폰에 그럼 나는 그냥 가끔 게임하고 뭐 카톡하는 정도고 웹서핑 정도야. 가격은 얼마 정도가 줘야 한 70만 원대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고객님한테 진짜 딱 맞는 삼성전자 갤럭시 S 이 모델이 있는데 이게 정말 좋아요. 그 리뷰는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학습한 게 아니라 광고인 거죠, 삼성전자는. 그거 이미 실험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러면 제가 야 이거 얼마니? 그러면 82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 비싼데 좀 싼 게 살 수 없을까? 그러면 얘가 혹시 삼성카드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그럼 제가 그치. 나 삼성전자 삼성카드 훅 들어오는 거지. 들어오는 거. 또 삼성카드 있지. 그럼 와 대박이에요. 그러면 10% 할인. 바드가 딱 오늘까지 15% 할인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야 이거 대박이다 가서 해요. 와. 그러면은 바드가 됐던 챗GPT가 됐던 제미나이가 1-2%를 중간에서 먹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브로커리지 피를 받고 하는 비즈니스라고 얘기하죠. 중개 수수료. 근데 전 세계는 그 중개 수수료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예를 들자고 한다면 우리 여행 가는 거 항공권 사는 몽땅 다 해요. 네. 그렇지. 그래서 하여튼 이 시장에 이제 깊게 이제 들어오게 시작하는 것도 큰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크게 한 축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축에 해당이 되는 이제 전망이 바로 이제 완전히 새로운 AI 모델이 정말 이 브렉스루를 이뤄낼 것인가 하는 인간 거죠. 같은 AI. 그렇죠. 그게 이제 자료 화면 보시면 제가 그냥 하나만 딱 썼는데 큐스타예요. 네. 논란이 큐스타. 됐던. 네. 큐스타는 그 전에 했었던 강화 학습이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서 하는 강화 학습이라면 사람 피드백을 가능하면 제외를 하는 건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밑에 제가 곱하는 최적 경로 탐색이라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GA도 똑똑한 애잖아요. G한테 이 G 미로를 주잖아요. 그럼 무조건 모두 다 다니지 않아요. 걔도. 딱 가다가 이 길은 아닌가벼 하면은 안 가요. 가능성 높은 길을 가야지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모든 경로를 학습하지 않아요. 공부를 할 때도 이건 난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면 건너뛰기도 하고 저 사람 안 친해져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전화번호 끊어버리기도 하고 결국은 인생이라는 거는 지능이라는 것은 모든 경로를 다 경험해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경로는 경험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최적 경로 탐색을 하는 거예요. 모든 데를 다 쑤셔 집어도 다니지 않고 이거는 안 가도 될 것 같아. 그럼 안 가고 이 길은 꼭 가야 될 거 하고 가는 거죠. 그걸 스스로 학습한다? 그렇죠. 그 기술이 학습하는 기술, 강학습 기술하고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공부를 더 빨리 해내는 거죠. 근데 하지 말을 공부를 더 하고. 큐스타가 통제가 안 된다 하고는 좀 다르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이제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가르쳐 주는 거는 어느 순간에 인간이 안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되죠? 멈추는 거죠. 그렇죠. 걔는 멈추질 않으니까. 인간이 회초리 들고 얘는 새끼 안 때려주면 얘는 거기서 멈출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인간이 안 가르쳐줘도 계속 배우니까 그걸 어마어마하게 쌓는다고 생각해요. 계속 이제 배워나가고 계속 탐색을 하니까 문제를 우리 인간도 모르는 문제를 맞닥뜨리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가는 걸 탐색을 하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 진짜로 그게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게 정말 될까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분들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될 것 같은데요. 이론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샘 알트만이 쫓겨나게 됐었던 계기 예. 중에 하나라고도 짐작이 되는 게 이거죠. 샘 알트만은 이걸 더 적극적으로 상용화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거기에 있는 다른 보드 멤버들은 너무 안 된다, 위험하니까 위험하다. 이거 검증 충분히 할 때까지 내부에서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근데 진짜 내부 사정은 아직은 잘 모르는 거죠. 죽어 하고 죽는 버튼 만들었는데 안 죽는 솔루션 자기들이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안 죽는 솔루션을 난 죽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아무렇대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요. 예. 내년도에는 오토노머스 에이전트 시장이 있는데 우리 오토노머스 비클이라고 하면 자율주행 자동차잖아요. 네.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라는 거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똑똑해지는 개인용 비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가 이제는 전 세계 사람이 다 붙어갖고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예. 나만의 개인 비서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지는 너무 거예요. 좋겠다, 하나씩이요. 그건 좋겠습니다. 네, 챗GPT가 나만의 챗GPT가 하나씩 생기는데 거기에 이제 불을 당긴 서비스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초청받아서 갔다 왔는데 아마존이 AWS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예. 제일 큰. 여기서 이제 아마존 Q라는 거를 출시를 한다고 해요. 예.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출시한다고 사장이 발표하는 날 예. 이게 이제 기업용 그 AI 전문 비서 서비스를 기업마다 하나씩 다 가질 수 있도록 아마존이 제공하겠다 이런 거죠. AWS를 쓰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내년도 후년도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챗GPT 거대한 거 있고 여러분 재미도 써보고 뭐 일하는 써보세요가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인사 담당자는 인공지능 들이세요.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회계하는 그러네, 인공지능 그러네요. 들이세요. 시장 조사하는 거 인공지능 들이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그거를 당신 옆자리에서는 어떤 인공지능이 있습니까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존 Q뿐만 아니라 B2B 시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미 제가 올 초에도 우리 여기 와서 언더스탠딩에서 말씀드렸던 거이기도 한데 코파일럿이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네, 네. 365에서 나와요. 네, 같이 움직이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에이전트 시장이 된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 에이전트 시장이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내년도에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야, 따라가기 벅차네요.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있을 것 같고 진짜 내년이 AI 상업화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럼요. 네. 언더스탠딩도 이제 사람 손을 좀 줄이고 대체 좀 많이 하면. 저를 보고 말씀하십니까? 네, 솔트룩스 이경희 대표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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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